보고서 기준을 현재 알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정처에 조인트스탬 품목허가 재신청을 하여 식품안정처의 심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내용이요. 뭐요?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진행 중.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식품의약안전처에서 거절 때릴 수 있어요. 그럼 주가는 급락하겠죠.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이 성지가 될 수 있는 게 이 주가가 올라가다가 급락을 만들어내서 매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로 거절이 나오면 급락을 만들고 FDA에 대한 부분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거예요. 우리나라가 식품의약품에서 거절한 약물들이 많은데 거절 이후에 미국 쪽에서 승인받겠다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안녕하세요. 차트환석입니다. 자, 네이처셀 영상 찍어드릴 건데 일단 우리 오늘 매매 동향 잠깐만 볼까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면 개인이 20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뭐 이 매매 동향이 우리가 무조건 개인이다 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뭐 차명 계좌일 수도 있고 최근에 기타 법인이 계속 매수하는데 아무래도 기타 법인이 아니죠. 이 내 외국인이 계속 매수하는데 이 친구들이 아무래도 주포일 가능성이 좀 있을 거고 우리가 지금 그림 자체를 보면 차트가 괜찮죠. 왜냐면 지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구간부터 이렇게까지 그죠? 이 네이처셀을 매수한 모든 사람들은 수익 중인 구간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지금 오늘 구간도 사실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질 만한 구간인데 누가 밑에서 받아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1분봉으로 잠깐만 체크를 해보면 주가가 오늘 구간에서 내려오다가 잡아주는 구간이 만들어졌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잡아주는 구간이 만들어졌고 이 구간을 아무래도 한 번씩 건들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단타를 들어갔을 때 그죠? 여러분들 어디서 손절할 거예요? 이 지지선이 깨지면 손절할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누르면서 여러분들 물량을 한번 받아내고 다시 한번 쭉 가다 여러분 손절 라인 어디 잡아요? 손절 라인 여기 잡죠. 손절 라인 여기 잡고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보나마나 일단 여기 잡고 있는데 여러분들 딱 손절 라인 어떻게 또 이 구간에서 지켜주는 것처럼 이렇게 반등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깨버리죠.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 단타 물량 들어왔던 부분들을 한 번, 두 번 물량을 매집해줬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와서 끝났습니다. 우리가 일봉상 봤을 땐 차익 실현 물량을 받아내면서 주가를 눌렀다라고 보시는 게 저는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지금 구간에서 세력들이 여기서 바로 이제 끌어올릴 거니까 무조건 매수해야 되냐? 그 관점도 일단 지켜봐야 된다라는 관점이요. 왜냐면 어쨌건 오늘 구간 보면 27,500원 구간에 이제 저항이 생겼죠. 이거는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구간이 이제 저항이 생겼어요. 이쪽에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오면 어차피 개인들이 매도 물량을 또 내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세력들이 결과적으로 개인들을 떨궈주고 가려고 하는 거라면 이 구간을 바로 밀어 올려주지는 않을 거예요. 왜? 여기 있는 구간의 개인 투자 물량을 받아내야 되니까. 아니면 조금 세력들이 비싸게 받아주겠다라고 하면 이 구간까지 물량을 장악을 또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우리는 개인이 얼마나 많이 털렸는지 몰라요. 세력들만 알겠죠. 자기네들이 물량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일봉상 고점에서 얼마나 노는지를 볼 겁니다. 이 구간을 딱 정해놓고 여기서 얼마나 버텨주고 지지를 받는지 이런 흐름들을 볼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주가가 급등할 때 과거에 이제 네이처셀도 패턴을 보시면 알겠지만 급등한 이후에 변동성을 아주 강하게 보입니다. 여기 주포 특징이 좀 더러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주가를 급하게 올리다가도 어떻게 돼요? 쭉쭉쭉쭉 밀어버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올리다가 쭉 밀어버리고 또 올리다가 한번 쭉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올리다가 한 번씩 깊게 또 밀어버리죠. 18%. 그러면서 주가를 계속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보면 과거부터 올릴 때 한 번 올리다가 쭉 가다가 어떻게 한번 깊게 눌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략해야 될 건 뭐냐면 깊게 눌러진 이후에 지지를 받는지 이 지지를 받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주포의 특징이 결과적으로 차트에 녹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주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럼 저는 마찬가지. 이번 상승 전에도 계속적으로 여기서 상승하다가 누르고
급락 나오고 급등 나오고 또 급등하다가 중간에 급락 나오고 급등 나오고 그리고 내려갔죠. 근데 지금 여기서 점상한가를 보냈을 때 35억밖에 안 쓴 거는 이거 물량을 장악했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의 매물을 장악을 해놨다. 우리가 여기까지 봤을 땐 물량 장악한지 모르죠. 그죠? 물량 장악한지 몰라요. 어떻게? 털어내는 흐름인 것 같아. 사실상. 그죠?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오고 천천히 물량을 털어내는 흐름이다. 그래서 작전주가 진짜 어려운 게 저 네이처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작전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계속 올리는 작전주.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러니까 작전주라는 게 여러분들 뭐 혁신의약품 지정되는데 무슨 작전주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혁신의약품이 지정되고 나서 주가의 상승폭을 보는 거예요. 상승폭. 혁신의약품 지정됐다라고 해서 상한가 연속으로 두 방 갈 만한 이슈는 절대 아니다. 시총 1조짜리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주가를 끌어올린 세력들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구간의 물량을 장악을 한 세력들은 주가를 끌어올린 이후에 제가 앞선 구간에서 말씀드렸죠. 뭘 만들어낸다? 강한 변동성을 만들어낸다. 변동성을 만들어낸 이후에 지지를 받는 구간들이 확인된다라고 하면 이때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거는 우리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게 대부분의 우리가 이제 종목을 들어갈 때는 지지해주는 특정 세력이 있는지 확인해야 된단 말이야. 지지해주는 특정 세력이라는 것은 지지해주는 매수세가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대로 무너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지해주는 매수세가 없잖아.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옆으로 돌려내는 흐름들이 나오나 안 나오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흐름을 보고 접근하면 충분히 추가 매수나 신규 진입에 대한 타이밍 잡을 수 있으니까 요거 타이밍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구간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잘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 주가가 상승이 나왔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면요. 이미 일봉상 차트를 강하게 돌려놨고요. 주봉상 흐름을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내려오는 그림에서 흐름을 돌려놓고 주봉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번 주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흐름을 봐야겠지만 월봉상도 마찬가지 추세를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돌려내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려온 흐름의 폭만큼 그대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은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저는 열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이 네이처셀이라는 이 종목을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기존에 보유하시던 분들은 현 구간에서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고요.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그거예요. 내가 수익률이 뭐 높다 아니면 내가 오래 기다려서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비중만 축소하시고 전량 매도가 아니라 3분의 1이나 2분의 1 정도만 익절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들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 눌렸을 때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이때 매도한 금액을 신규 진입 또 하면 되는 추가 매수하면 되는 거고 이 중요한 자리가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 밑에까지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또 부분 익절 후에 내려오는지 지켜보고 내려오지 않고 버텨준다라고 하면 다시 매수하면 되는 거고 항상 우리는 확인을 하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저점인지 이 자리가 고점인지 이 봉 두 개로 알 수가 없어요. 왜? 받쳐주는 물량들이 분명히 존재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차트적 관점 여러분들이 조금 제 영상 구독하시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네이처셀 혹시나 들고 있는 분들 있다라고 하면 꼭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목표가까지 주가가 더 잘 갈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잘 됐으면 좋겠고 25년도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잘 눌러주시는 만큼 또 그만큼 복귀 또 따라올 거니까 요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야 이게 뭐 개소리야 하는데 그냥 뭐 구독, 좋아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눌러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혁신 치료제로 승인이 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FDA 고위 관계자가 직접적으로 뭐한다? 미팅을 한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죠. 기사 잠깐 볼까요? 자 기사를 보면 네이처셀 한국 최초 FDA 혁신 치료제 지정 줄기세포 혁명의 주가 활활이란 내용인데 자 이쪽에 FDA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면 자 우리가 밑에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요. 자 이쪽에 있죠.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미국 FDA의 혁신적 치료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에서 기존 치료법 대비 임상이 유의미하고
월등한 개선 효과가 입증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 2상에서 3상 진행 중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혁신 치료제로 지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정된 후에는 패스트트랙의 혜택을 포함해 고위급 담당자가 투입되는 전담 조직의 지원과 FDA의 집중적인 개발 지원을 받게 된다라는 내용이다. 자, 핵심적으로요. 이제 어느 정도 FDA가 이 약의 효능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고, 그 다음에 빠르게 승인에 대한 절차를 받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네이처셀의 주가를 급등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임상에 대한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우리가 공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겁니다. 최근에 사업 보고서 나왔기 때문에 임상 3상에 대한 부분, 조인트라고 치면 나오겠죠. 자, 뭐라고 좀 뜨는지 볼까요? 자, 변경 사유가 뭐가 있는데 이쪽을 볼게요. 당사가 진행 중인 해외 임상 시험, 미국 조인트 스템 EB3A상 등에 사용되는 임상 시험용 의약품 및 치료제 상용화 시 관련 의약품 등 직접 배송 등 당사의 주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영위하기 위하여 상기 사업 목적을 추가하였으며 해당 사업 목적 추가에 별도 신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류 사업을 추가했다라고 하네요. 요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음 내용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얼마나 진행이 되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거예요. 자, 일단 변경된 거. 자, 여기서 보면 알바이오 쭉쭉쭉 있고 조인트 스템 공동 임상 연구 개발 계약이라고 있고 최초가 이때인데 변경은 23년도 12월 13일입니다. 자,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 스템의 미국 임상 공동 수행 24년도 조인트 스템이 EB3A상 임상 비용 및 이후 임상 비용 주 바이오스타 줄기세포기술 연구원과 공동 부담 허가 시 판매 수익의 25%를 수취한다는 내용이고요. 자, 미국 제2상 임상 시험 완료. 2년 추적 관찰 완료. 미국 제2B3A상 임상 시험 계획 승인 및 임상 시험 진행 중. 자, 미국 FDA 첨단 재생 의학 치료제 레밋 지정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또 있나 볼게요. 핵심적인 부분은 임상 시험을 진행 중이다 라는 내용이고, 자, 더 다른 내용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네이처셀이 지금 마지막으로 주가를 크게 당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요런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요거는 풋모커가 승인 후기 때문에 요거는 좀 빼내야 되긴 하겠네요. 다른 걸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내용들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인트 스템 관련돼서 부분들이 사실 2008년도부터 거의 한 17년이 됐죠. 계속적으로 임상을 진행 중이었고요. 국내에서 사실 조인트 스템이 굉장히 조금 국내에서는 굉장히 외면을 좀 받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네이처셀의 주가가 급락하는 원인이 되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미국 쪽도 진출했습니다. 미국 쪽도 미국 임상 이상 시험을 개시했고 2년 뒤에 종료를 했다. 그쵸? 그래서 FDA의 의견을 수령했고 FDA 의견 제출했고 EB3회 이상 임상 시험 계획을 신청했다. 그 미국으로부터 임상 승인을 받았고 그 다음부터 지금 거의 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뭐 없었어요. 그죠? 뭐 없었고 지금 이제 환자 모집 및 임상 시험 진행 중 21년도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상도 9월 조인트 스템의 임상 시험 실사 기간 추가 대한민국에서도 추가적인 임상 시험 기간 추가가 되었다. FDA로부터 첨단 재생의학 치료제 레밋에 지정되었다는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구간에 우리가 보면 이미 임상 2비 3상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해왔고 이 결과 도출까지는 제가 찾아본 바로는 26년에서 27년도의 데이터가 다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1년이라는 시간은 뭐가 있다? 기대감.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바이오 종목은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기대감이라는 부분이 가장 주가의 큰 상승을 차지해요. 대부분의 주식을 보면 성공한 약물은 별로 없거든요. 우리나라 국내 성공한 약물은 거의 없는데 기대감으로 10배, 20배씩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네이처셀은 지금부터 주가를 기대감으로 계속적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가시면 아무래도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핵심적인 부분은 우리가 이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이 진행 결과와 측의 향후 계획이 있는데 향후 계획까지 읽어보고 우리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조인트 스템은 2020년 자, 조인트 스템은 2020년 4월 미국 FDA로부터 2B 3회 이상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보고서 기준으로 현재 5곳의 임상시험 실시 기관에서 환자 모집을 개시하고 임상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한편 조인트 스템 미국 2B 3A 이상 임상시험은 관련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내 임상시험 실시 기간을 추가하여 임상을 신속하게 종료할 예정입니다. 조인트 스템의 미국 임상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최종 환자에게 투여 후 12개월간의 추적 관찰이 완료되면 이후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임상 데이터 검증 및 통계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직은 완료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기대감에 대한 부분 신경 써보시고요. 조인트 스템의 리밋 지정에 따라 향후 FDA와의 미팅을 진행하여 임상시험 및 상용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자, 국내에서는 관계사인 알바이오에서 제3상 임상시험을 종료하여 21년 8월 첨단 바이오 의약품 제조 품목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3년도 4월 품목 허가 반려 통지를 수료하였다. 이와 알바이오에서 품목 허가 심사 규정에 이거 조인트 스템의 품목 허가 재신청을 준비할 결정에 따라 23년 7월 5일 이사회에서 알바이오 조인트 스템 품목 허가를 재신청하여 최종 결과를 발 때까지 본 계약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보고서 기준을 현재 알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정처에 조인트 스템 품목허가 재신청을 하여 식품안정처의 심사가 진행 중이다 라는 내용이요. 뭐요?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진행 중.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식품의약안전처에서 거절 때릴 수 있어요. 그럼 주가는 급락하겠죠.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이 성지가 될 수 있는 게 이 주가가 올라가다가 급락을 만들어내서 매집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로 거절이 나오면 급락을 만들고 FDA에 대한 부분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거예요. 우리나라가 식품의약품에서 거절한 약물들이 많은데 거절 이후에 미국 쪽에서 승인받겠다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있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중에 한번 밀릴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걸로 한번 밀릴 수 있는 부분, 식품의약품안정처의 조인트 스템 관련된 부분들이 심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순간적인 급락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다시 갈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고 있으셔야 된다. 분명히 사업 보고서에서 전부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죠? 요거 우리가 체크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기사를 한번 볼게요. 자, 네이처셀 조인트 스템 품목허가 문턱 넘을까라는 내용인데 자, 24년도 9월 기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식품의약처에 1년이 경과했습니다. 신청한 지. 슬슬 결과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력들이 정말로 올라가기 전에 물량을 싸그리 모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구간이 적기다. 상승을 만들어낸 이후에 강하게 하락을 꽂아내면서 차익 실현 물량을 쓸어올 수 있는 기회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거절 나온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 기회 만약에 놓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개미 털 수 있는 구간 나오면 세력들은 시원하게 털어낼 거다. 그때 과감하게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 들어갈 겁니다. 참고하시고 여기 이장익 서울대 약대 교수 유효성 입증 가능하다. 전문가 재임상 없이 허가는 어려워. 이런 내용인데 자, 네이처셀의 무릎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 스템의 품목허가 가능성을 둘러싸고 업계의 반응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르면 올해 9에서 10월에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온다. 자, 보면은 9월에서 10월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왔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자, 보면은 6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템 품목허가 재신청에 따른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네이처셀은 3월 조인트 스템에 대한 품목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정처에 재신청한 바 있다. 자, 구체적인 심사 결과 발표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기존의 임상 3상 결과에 3년간의 장기 추적 관찰 데이터만 추가된 터라 심사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에서 10월에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심사 결과를 두고 업계의 전망은 크게 엇갈리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자, 우리가 잠깐만 여기서 볼게. 혹시나 나왔을 수 있죠. 공시 잠깐 볼게요. 공시에서 우리가 나온 게 있나 볼게요. 요건 미국에 신청한 거니까 아니고, 자, 요거 아니고요. 9월, 10월. 나온 거 없는 것 같아요. 나온 거 없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죠. 자, 보게 되면 이 교수는 임상 3상에서 유효성 1차 평가 변수인 VAS 통증 등급과 관절 기능 평가에서 모두 대조군 대비 통계적인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또 3상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3년 추적 관찰에서도 대조군 환자들은 8명이 인공관절 절치환수를 시행한 반면 조인트 시스템을 투여한 환자군은 단 2명만이 인공관절 치환 수술을 받아 조인트 시스템이 3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효과가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기존 치료제들 대비 비용 효과성이 아닌 효과만 놓고 봤을 임상적 유의성이 있었다며 기존 진통, 아세트아미노펜, 덱타메타손 등의 장점 등은 명확했지만 조인트 스템은 진통 효과 및 일부 연골 재생 효과까지 보였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시약처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시약처가 반려를 결정 내린 것은 진통 효과는 있지만 비용 효과성이 떨어진 것 같다라고 보며 의약품의 허가 여부는 비용 효과성이 아니라 안정 유효성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으며 비용 효과성은 그 다음에 판단할 문제다. 변대중 네이처셀 대표 역시 식약처가 잘못 판단했다면 시정해야 한다며 추가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만큼 이번 품목 허가를 획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고, 그러나 바이오 의약품 허가 업무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반대의 해석도 나오고 있다. 조인트 스템 품목 허가 재신청도 반려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반려 가능성이 큰 이유는 임상시험을 다시 진행하지 않은 점을 꼽았다. 한 바이오 기업의 허가 담당자는 네이트셀의 조인트 스템 품목 허가 재신청은 다음 임상을 진행하지 않고 기존 임상 데이터 일부 보완 데이터만 추가해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통상 허가 과정에서 반려되면 문제점을 수정해 다시 임상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 대응이라고 말했다. 자, 이게 여론이 어떻게 형성될 거냐면 식약처에서 반려를 하게 되면요. 만약에 이번에 주가는 빠지겠죠. 그럼 이제 여론몰이들이 등장합니다. 여론몰이 등장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식약처는 인정을 못한다. 이래서 국가기관은 안 되는 거야. 너희가 결과적으로 바꿔낸 거에 대해서 데이터만 추가했다고 괘씸하다고 괘씸죄를 적용해서 품목허가 안 해준 거잖아. FDA에서는 3상 레밋도 받고 혁신치료 지정됐는데 식약처가 무능력하다라는 여론이 조장되면서 등락하고 다시 올라갈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런 종목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이 약이 구라라는 게 아니에요. 기대감으로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과적으로 뻔해요. 제가 하이드로 리튬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리튬 공장을 산 이유는 주가를 급등시키기 위함이다. 결과적으로 기대감이라는 것만 주식에 얹을 수 있으면 주식은 올라갈 수 있어요. 전부 다 설계를 하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 품목 허가에 대한 부분도 거절이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세력들이 많은 물량을 매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어 흔히 말하는 하위 분석을 추가로 진행해 데이터를 제출하는 것인데 이는 경향성을 보기 위한 것이지 확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일부 내용만 보완해 다시 제출하는 것만으로 식약처 심사를 통과한 사례는 아직 보지 못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바이오 업계 관계자 역시 이견이 존재하는 유효성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재임상을 하지 않고 임의로 지적사항만 보완해서 제출하는 식의 허가 신청은 통과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 허가 신청 때는 식약처의 허가 자문 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문턱에서 걸렸지만 이번에는 중앙약심위 안건이 넘어가지도 못할 수 있다고 붙였다. 한편 변 대표는 재임상 착수의 계획에 대해 질문에 대해 이번 재심사 결과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라고 답했다. 결과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 그림이 되게 큰 그림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얘네들이 최근에 이 우리 한국 추가를 했잖아요. 보시게 되면 여기 보여? 다국가 임상을 위한 대한민국 내 임상 시험 계획 승인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거를 잠깐 보면 우리가 여기를 보면 자 임상 시험 단계 이렇게 2B, 3A 상인데 자 여기서 신청일
자, FDA 임상시행기관 미국 식품의약품 FDA 신청일 대한민국 4월 4일, 승인일 대한민국 9월 30일. 그러니까 이 조인트 스템 관련돼서 약물을 임상을 해야 되는데 임상을 환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에서도 임상 기간을 추가해서 임상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국내에서 식약처에서 반려가 왔을 때 다시 우리가 그러면 삼상에 대한 부분들 도출해 내겠습니다 하면서 국내 이러한 기관들 이미 국내 여보요. 여기 자 보시면 국내 병원 너무 긴데 여기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보게 되면은 대한민국 내 임상 시험 계획 승인 이 병원들 추가했다라는 거죠. 국내 병원. 그럼 이게 자동적으로 다시 식약처에 관련된 반려에 대해서 임상 다시 하겠다. 국내에 대해서. 그럼 오히려 이게 투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식약처에서 반려되고 그대로 다시 재임상을 진행한다고 했을 땐 FDA 쪽에서 충분히 기대감이 반영받아 주가가 올라가면 야 이거 FDA에서도 된다라고 하는데 국내에서 안 되겠어? 그럼 어떻게 기대감이 더블로 가는 거죠. 이러한 큰 그림까지 여러분들이 보실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용들이 굉장히 길었는데 제가 이러한 내용들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 좀 길게 찍어봤어요. 그러니까 형 구간에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아마 다른 영상 찍는 사람들보다는 솔직히 조금 더 잘 찍는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동의하실지 안 할지는 여러분 자유지만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제가 이때도 네이처셀 잠깐만 올려드린 걸 보면 이쪽에서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26년도 자 보게 되면 임상 3상 완료 그죠? 요게 26년, 27년도 예상된다. 즉 기대감으로 주가를 올릴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딱 요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네이처셀 분명히 식약처에서 이 반려에 대한 부분들 나오면 주가는 급락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아마 수익 실현이 나갈 거예요. 무섭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 제가 기회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이처셀을 움직였던 세력들의 특징은 급등 후 급락 후 다시 급등 이 패턴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계획된 그대로 움직일 거고 그 시나리오 그대로 움직일 거예요. 저는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지금 분석을 해서 영상을 찍어 드렸죠. 앞으로 저와 함께 네이처셀 대응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주도주로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가 올라간다고 하면 대장주라는 거예요. 대장주. 그러니까 줄기세포 관련된 부분에서 대장주. 우리가 바이오 대세 상승장이 오면 어떻게 갈 거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바이오 상승장이 오면 자, 첫 번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줄기세포 종목들이 있겠죠. 이 중에 대장주. 자, ADC 많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이런 애들. 이 중에 대장주. 유전자 가위 치료제 툴젠 같은데 이런 애들 중에 대장주. 항암제 대장주. 카티 대장주. 이렇게 섹터마다 대장주가 튀어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대장주가 줄기세포에서는 네이처셀이 될 수 있겠다. 이러한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보시고 네이처셀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하고 앞으로 주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실 분들 있으면 여러분들 네이처라고 남겨주시면 아마 제가 정말 여러분들 잘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처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모르는 정보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제가 분석하고 있는 이러한 시나리오 전부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받아가시고요. 텔레그램방 4,000명 정도 계신데 들어오셔서 공부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10-9201-6329로 네이처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이 바이오 대장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추려 말씀드릴게요. 이 원료 의약품 쪽이랑요. 이 CDMO 이쪽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중국 쪽으로 많은 뭐 신약 회사들이 거점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미국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미국이 지금 중국을 벼르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 펜타닐의 원료가 되는 것들을 너희가 만들기 때문에 너희한테 우리는 관세를 부과할 거야. 이 내용들이 지금 4월 2일부터 관세 부과의 날로 지정해서 시작이 될 텐데 중국 쪽에서
만들고 있는 원료 의약품 쪽이나 이 CDMO 이쪽은요 큰 악재가 될 겁니다. 중국 회사들은. 그럼 이거에 대한 반사이익이 어디? 우리나라로 올 가능성이 높다. 똑같단 말이야. 이거 리튬 때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때도 IRA 법안으로 중국을 때려서 우리나라가 뭐 했어요? 강하게 올라갔죠. 이러한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제가 요거 어차피 생물보험법 4월까지만 드린다라고 했거든요. 전 4월부터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 4월까지만 드려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거 10월, 11월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지금 주가는 아직도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히든 종목 말씀드리고 딱 6개월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곧 출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 종목 제가 이 바이오, CDMO 관련된 부분들, 원료 의약품 관련된 종목들 제가 히든 종목 넣어놨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이쪽 번호 010-9201-6329 네이처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 히든 종목 이건 또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보름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원 아니 200만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건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은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 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원에서 150만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 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 원만 사면 뭐예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 한다? 없어질 수 있다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